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블레싱 재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블레싱 재팬의 김은진 간사, 윤성의 송대사입니다. 네. 저희 또 최근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네네. 그때 우리가 미처 좀 언급하지 못해서 그래 지금이라도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다들 꼭 아셨으면 좋겠는 소식이라서요. 물론 이미 아셔서 아마 뉴스로는 다 나왔겠죠. 근데 우리 그 기쁨을 조금 한번 더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음. 일본의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음. 일명 여름 고시엔에서 음.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며 큰 이슈를 일으켰는데요. 그렇죠. 네, 이 경기는 기적으로 평가가 되고 네. 교토 국제고의 승리를 응원하는 열기가 현장에서 뜨겁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결승전에서 교토 국제고가 우승을 하게 되었고 한국계 민족 학교로서 교토 국제고가 일본 무대에서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다시 한번 일본 네. 전역으로 중계가 되었었죠. 되게 저도 이제 그거 듣고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냥 가사도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이 한국의 그런 것들 이렇게 잘 한국어로 부른다는 게 되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도 그랬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더 감동적이었겠어요. 8월 23일이면 얼마나 뜨거웠어요. 이번 여름 너무너무 덥잖아요. 맞아요. 더웠는데 그래서 정말로 더 값지고 더 시원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교토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 국제고등학교는 이제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1947년에 해방 후에 제일 교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설립한 교토 조선중학교에서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은 알았다 그냥 잊어버렸었고 막 그랬는데 요새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당시 일본에서 한국계 민족 학교의 설립은 큰 의미를 가졌고 또 교토 국제고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현재까지도 한국계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야구가 워낙 명문 이제 고등학교가 점점 되어 가니까 네. 일본인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들이 있어요. 야구로 워낙 이름을 이제 네. 날리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인들 제일 교포들 중심이었다가 네네. 점점 일본인들도 일본인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정말 명문 야구 고등학교가 된 것 같아요. 야구 명문 고등학교죠. 네. 그다음에 1958년에는 일본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서 지금의 교토 국제 고등학교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전교생이 160여 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크고도 넓고 깊습니다. 그러게요. 학교 명수가 네, 생각보다 대부분 많지 그냥 않지만 다 학생이라 다 야구 선수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다뤄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그 현장에 저도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건데 애국심이 더 저절로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한국 소식 좋은 소식 있으면 국뽕처럼 그렇죠. 어깨도 들썩거려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 다시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오늘도 사랑으로 있다.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시빈 인물 이야기 시작해야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5번째 인물인 아사카와 다쿠미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우리 네. 저번에는 인물편 좀 소개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인물편 들으면서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 우리가 서로 막 너무 괜찮고 상남자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또 사역을 스바라시하게 하셨을지 되게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네. 늘 인물 이야기에서 고조가 되었다가 이제 사역 이야기에서 또 은혜를 그냥 일본어로 이빠이 받아버리고 그렇습니다. 매구말의 맛이다. 매구말이 맛있다. 매구말의 맛이다.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건데,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어떤 사역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이제 조선에서 조림 사업과 또 조선 시대의 도예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제 가교가 되었던 일본인 그리스도인이었죠. 네. 네. 아사카와 다쿠미의 이제 조선에서 특별히 주요 업무는 어떤 업무였냐면요. 네. 이제 조선의 사냐에 나무를 심어서 삼림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사카와는
그 당시 산림과 직원으로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살아가는 사회, 특히 그가 존중하는 조선을 위해서 내가 조선의 산을 푸르게 되돌려 놓겠다라는 사명을 발견을 한 것이죠. 참 너무 이 사명을 너무 잘 받았고 잘 실천하셨고 너무 열정적이고 멋있는 맞아요. 사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열정적으로 그 일에 그의 모든 정열을 쏟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네.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사카와는 산림과와 그리고 임업 시험장에서 조선 낙엽송의 육묘 실험 여러 번의 그 실험을 반복하고 성공해서 조선 사냐를 푸르게 하는 일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네, 그의 그 실험 성공은 이 식민지 나라의 사냐를 쓸모없이 내버려 두거나 혹은 지배하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만 조림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사냐의 37%, 무려 37%가 아사카와가 심은 잣나무 숲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수정가에 늘 들어가는 잣. 그 잣. 네. 또 이렇게 음식으로 제가 바로 또, 연상을 제가 해주셨군요. 수정가를 좋아하는데 그러셨구나. 그 덕분에 또 수정가에 잣이 많이 들어가요. 참 향이 좋죠. 와, 네. 37%나 되는군요. 한국의 산림 정말 전문가로서 놀랍죠. 정말 열정적이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의 한국의 산림 전문가들은 아사카와의 노력과 공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똑같은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 이 사람은 특히나 조선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가진 태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일이어도 놀랍게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을 그냥 하는 거하고 애정을 가지고 하고 정말 더더욱이나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건 질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분은 정말 학자로서 그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자세가 확실히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프로페셔널 하기도 하고 네. 그 안에 사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피지배국인 나라에 또 이렇게 정말 산을 푸르게 하는 그런 정말 대대손손이 그것들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아사카와의 또 조선에서의 일들이 이 사냐를 푸르게 돌려놓은 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전 물론 놀라셔야 읽었지만요. 네. 저희는 아직도 더 감탄해야 됩니다. 네. 이제 조선의 그 민속 예술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당시 조선 시대 백자가 매우 평가가 낮았는데 그렇지 한국에서 조선에서. 그래서 조선 내에서 뭐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아사카와의 친형인 노리타카가 백자의 가치에 먼저 주목을 하고 아주 많은 수의 백자를 사 모아서 일본에 돌아가서 그걸 이제 또 소개를 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했냐? 민예 운동가이자 종교 사상가인 야나기 무네요시에게 이제 이 형 노리타카가 소장한 백자를 소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나기 또 노리타카, 아사카와 이들이 공동으로 조선 도예에 관한 연구, 민예 운동을 이끌었고 1924년에 경성에서 조선 민족 미술관이 개관되기까지 이릅니다. 정말 조선 민족 미술관이 개관됐군요. 그러니까요. 경성에서. 그래서 지금 이 조선 민족 미술관은 폐존 후에 한국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고 이런 일본인도 있습니다. 정말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있다 책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본에는 늘 우리에게는 목에 가시 같고 정말 뜨거운 감자 같지만 또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가 어렵고 그러면 참 힘든 일이 많은데 이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일본 선교를 해야 하고 일본의 영혼을 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참 복음에 빚지고 문화적으로도 사실 빚진 부분도 있다라는 거지 좀 또 더더욱이나 이렇게 한국을 사랑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의 문화가 발전되었다니까 참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되는 네.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편 아사카와가
조선 민간의 또 다양한 공예품과 예술품들을 가치 있게 보고 또 그것을 연구하여서 조선과 일본 사회 모두에게 바르게 알리는 일에 매진을 했는데요. 네. 아사카와는 특히 또 그 조선의 밥상인 소반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이거 보고 싶네요. 이 소반을 어떻게 연구한 거지? 근데 귀엽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한국도 한 사람이 하나의 그 소반을 통해서 일식을 했다는 얘기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먹는 것은 사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물론 그쵸, 지금이랑 양반과 천민과 뭐 다 이렇게 다르게 먹었고 아녀자 따로 먹고 다 이랬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먹은 거는 근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네, 와 일본인이 조선의 또 이 식문화 정말 가장 의식주와 가까이 일상과 연결돼 있는 이 또 소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니까 그것도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사카와 다쿠미는 정말 진정으로 조선 가치를 알았던 일본인이었고요. 참 조선의 가치를 알았다. 네. 네. 아사카와는 이 모든 연구와 고민을 글로 또 남겼어요. 그래서 1996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네. 아사카와 다쿠미 전집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제목은 일본 조선의 민예의 원류로선 아사카와 다쿠미의 전모라는 제목이고요. 네. 그의 저작과 일기, 서간 등을 총망라한 책입니다. 네. 네, 사랑으로 있다 책에서는 특별히 또 아사카와의 사역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사카와 다쿠미는 조선인이 자기들의 것을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없었던 시절에 조선의 아름다움을 진정 조선의 것이게 한 일본인이었다. 너무 멋지네요. 네, 그 사실 이 또 시대 배경 자체가 조선보다는 일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요당했고 그렇죠. 당연히 막 해야 되는 압박이 있었던 시대인데 네, 그런 때였지만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아무래도 그렇게밖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실 또 이렇게 정말 진정 그 조선의 것을 조선의 것이게 한 일본인도 한편으로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록 소수이지만 네. 그 사실이 정말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네. 네. 하나님이 또 다쿠미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더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그 아름다운 한국의 그 조선의 문화를 이렇게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참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은혜. 네. 아사카와 다쿠미는 네. 이제 이후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한국 땅에 이제 잠들었는데요. 그 위치가 현재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의 묘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이 비문도 누가 쓰셨는지 멋있네요. 네. 산과 민예를. 네. 네, 사실은 한국인들 중에도 아직은 또 이 산과 민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사실은 뭐 이제 매일매일 뭐 샀느냐 죽느냐의 어떤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둘러볼 마음의 여유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아사카와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해방 후에 네. 사실은 이제 일본인에 대한 분노로 한국인들이 일본인 집을 습격하거나 그렇죠. 묘지를 파헤치는 그 와중에도 네. 아사카와의 집과 묘지는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리는 있으셨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행입니다. 또 한국에서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또 기념 있는 의미 있는 기념일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사카와의 기일인 4월 2일에 맞춰서 매해 4월마다 아사카와 타쿠미
한일 합동 추모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4월에도 뉴스를 보니까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열렸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93기 추모식에서는 한일 양국의 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 뭐 한국외교협회장, 전 문화재청장,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등등 여러 분들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참석한 이동식 현창회 회장의 말이 인상 깊어서 빌려왔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사카와 타쿠미를 존경하고 사모하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많은 애정을 쏟아주고 대변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서로 마음이 맞는 한일 국민들이 와서 한 분을 같이 추모하는 마음이 어우러져지는 것은 타쿠미 노리타카 두 형제가 기원하고 희망했던 이상향이 아닌가 싶다. 네. 라고 고백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많은 애정을 쏟아주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네. 현재 사실 또 일본이 올 1월에 있었던 또 노토반도 지진으로 여전히 이제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네. 그렇게 지진으로 힘들어할 때 한국인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들이 정말 많이 애쓰고 있고 그래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엄청 그 현장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또 그리고 교회도 많이 세워졌고 이제 요번에 타쿠미가 아니라 노토 반도는 아마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거예요. 저번에 후쿠시마 네. 원전에서 정말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여튼 지금 노토 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또 너무 사랑해서 일본의 영혼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한국 사람들이 1,500명, 1,300명 정도 들어가 계시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참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일본의 역사 소설가 에미야 다카유키는 네. 1994년에 아사카와 다쿠미의 삶을 소개한 소설 백자의 사람을 발표했는데요. 네. 2012년에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일본과 한국의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일본인과 한국인의 아름다운 우정을 그려냈고 극중 아사카와의 친구인 이청림 역은 한국인 배우 배수빈이 맡았더라고요. 찾아봐야 되겠네. 네네. 그리고 아사카와 형제의 고향인 일본 야마나시 호쿠토시에 가면 네. 아사카와 형제 자료관이 있는데요. 야마나시에 가게 되면 꼭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또한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홈페이지에서도 아사카와 형제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있다에서 아사카와 이야기를 닫는 문장으로 오늘의 사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사카와 다쿠미는 진정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의 모든 것에 애정을 쏟은 그리스도인 일본인이었으며 단 17년간 살았던 조선에서 그가 만난 모든 것에 깊은 애정과 존중의 마음을 드러냈다. 그렇군요. 17년간 살았어도 이렇게 깊은 애정과 존중의 마음이 드러났고 지금까지도 정말 그가 했던 역할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더 깊이 있게 읽고 싶으시고 알고 싶으시면 바로 사랑으로 있다 이 책을 꼭 구매하셔서 다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추합니다. 완전 추천합니다. 네. 네. 벌써 10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 더보기란에 책 소개와 구매 링크까지 친절하게 달아드렸으니까 네, 바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다음 회차에는 사랑으로 있다의 6번째 인물인 후치자와 노에의 인물 소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로 대표되는 조선의 여성 교육에 힘씀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교가 된 일본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짱가聞きたい知りたい
하나짱은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주 많답니다. 그렇군요. 지금이 또 여름, 네. 한창 또 여름 사역 시즌이지 않습니까? 저희 지난번에는 네. 단기 선교 이제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은 윤 선교사님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본에서의 여름 캠프 사역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냥 제 경험을 좀 토대로 해본다면 두 가지가 메인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이제 선교사에 제가 그 선교사 단체 그 모임에서 이제 청소년 분과 부위원장이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MK라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캠프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협력을 했던 사사스카 그리스도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청소년 혹은 어린이 캠프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사하스카 교회를 중심으로 경험했던 걸 나눈다면 네. 이제 워낙 한국 교회도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너무 없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제이 키즈라 그래가지고 지저스 키즈라 그래서 이제 이 주일마다 아이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외부 아이들을 불러서 뭐 제이키즈 파티라든지 뭐 이런 걸 했었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만났던 관계.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본 특별히 관계전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네. 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 교회 와볼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교회 초청하는 것들. 그래서 뭐 단기 선교 여행팀들이 가서도 여러 가지 코리안 푸드 나잇이라든지 뭐 문화를 교류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콰이어 활동을 해도 그렇고. 근데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아이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였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이키즈라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서 모여준 애들끼리인데 그렇다고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면 그 게임 안에서 같이 먹고 이런 것으로 이제 했던 아이들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나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또 특별히 우리 나왔던 아이들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컸지만 슈도라든지 켄시라든지 메구미짱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들 이웃기꾼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관계된 애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이제 오게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같이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공문 같은 걸 드려서 어디를 어떻게 가고 뭐 준비물은 이런데 어떻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동안에 관계가 쌓여졌기 때문에 믿고 보내서 저희는 이제 올리브너 사또라고 하는 쪽에 가본 적이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가서 뭐 비슷하죠.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또 성경 아침마다 큐티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근데 거기 가서도 또 카레를 먹었답니다. 주일마다 카레를 먹었었는데 거기서마다 물론 제가 있었을 땐 한국 음식을 좀 가끔 했죠. 뭐 콩나물 비빔밥이라든지 뭐 이제 지짐이라 하기도 하는 부침개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근데 또 카레가 맛있긴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해서 우리 이제 막 그 고기 덩어리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치킨 카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쨌든 카레도 먹고 그랬는데 제가 맨 처음에 좀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좀 뭐 이렇게 캠프하고 그러면 집사님들이나 막 장로님들이 막 과일도 그렇고 막 그냥 과자 간식을 엄청나게 막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도 그럴 것 같은데 막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냥 진짜 과일이나 이런 거는 모자라서 먹지는 않잖아요. 막 네. 배 터지도록 맞아요. 먹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역시 이제 규모하고 낭비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딱 먹을 만큼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문화적인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지? 이럴 정도로 맨 처음엔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감각으로는. 근데 그거 열심히 잘 잘라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같으면 내가 이제 그때 선교사니까 사실 재정적 여유도 없고 그랬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제 몇 덩어리 다 사가지고 싶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것도 있었고 게임할 때도 이제 재밌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도 뭐 이제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이제 그 영접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너 예수님을 믿겠니?라고도 영접기도도 하고 그럼 교회까지 갈까? 이제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거기서 만난 아이들 대부분이 나 예수님 믿고 싶고요. 나 교회 가고 싶어요.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는 동네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8,000개에서 10,000개의 교회인데 그 8,000개에서 10,000개의 교회도 거의 도시로 집중돼 있고 시골 교회는 정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 아이들 중에 같이 예배하는 아이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시부야 쪽에 있는 교회였지만 네네. 시부야의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면치 않았고 뭐 저쪽에 이제 뭐 하여튼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약간 시골 쪽에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는 진짜 도도부연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도도부연은 뭐 도에는 정말 더 많은 교회가 있어야 되지만 현에 정말 하나씩의 교회들은 있어야 된다. 사사집가 그리스도 교회에 그 사사집가 있잖아요. 네. 그 사사집가 거리에요. 교회가 지금 사사집가 시부야 사사집가 교회밖에 없어요. 유일한 교회가 그 교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교회 다녀서 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갈 교회가 너무 멀고 또 우리나라처럼 조금 셔틀버스처럼 교회를 막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문화가 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마음 먹고 아이들 픽업해서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너무너무 크게 느꼈던 것은 정말로 작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라도 하나씩 빨리빨리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제이키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호라는 곳에 하나 좀 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가정교회처럼 있었고 그다음에 오랜만이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하여튼 한 시간 거리 에 교회 또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모여서 예배했었거든요. 청소년 아이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 2010년 11월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안 들어왔으면 아마 둘 중에 한 곳에 교회를 개척했었을 거예요. 같이. 네. 예, 그걸 이제 우리 마치 해서 교회를 개척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저도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약에 일본 다시 들어가야 되면 이제 어린이는 아니지만 할머니가 될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아이들을 품어내는 그런 교회도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하실 때 정말 적극적으로 그것도 전략적으로 교회 개척하는데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런 캠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게 아이들이 별로 없고 청소년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단기 선교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단기 선교 여행팀이 가서 여름 캠프만 같이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영어 캠프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손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단기 선교팀이 특별히 이렇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전략적으로 매년마다 적어도 3회 이상 정도는 여름 캠프를 돕는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참 좋지요. 그래서 일본은 여름 캠프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청소년 청년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캠프에 대해서는 좀 되게 재미있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번에 저희가 그 간사회에서 리트릿 갔다 왔잖아요. 예, 우리 뭐 그 얘기는 이제 좀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8월 18일, 19일, 20일 안동댐 쪽에 있는 우리 이사님의 영록스 캠프장에서 영록스는 이제 그분의 이름이라서 영록스 캠프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정말 안동댐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그런 좀 자연의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정말 힐링 캠프의 컨셉에 맞게 하나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마음껏 맛있는 것도 먹고 저 자연 속에서 모기에 뜯겨가며 좀 성찬식도 하고 그랬는데 모기의 성찬식이죠. 모기의 성찬, 모기도 성찬, 우리도 성찬.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이벤트에 너무 화려한 이런 이벤트보다도 이게 자연 속에서 그냥 찬양만 하나 해도 그렇게 은혜가 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장에서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서 언제까지 계속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 그 성도로서 그 기간까지 그 시간까지 가는 그 시기가 얼마큼 걸릴까 기간이 얼마큼 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애들도 어릴 때 뭐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이제 뭐 큐티도 하고 이랬던 애들이 또 한창 커서 보니까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됐는데 교회 안 나온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에 그렇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캠프에서 정말로 전해야 될 게 뭘까 재밌기도 하지만 그때 특히 주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경험들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벤트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이제 MK 캠프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 치료를 같이 접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을 이제 아이들한테 마음껏 뛰어놀게 막 엄청 몸싸움하고 근데 우리가 그 캠프 프로그램 중에 너무 익사이팅하기만 하면은요. 이 외향적인 애들은 좋을지 몰라도 내향 애들도 한편으로는 재밌어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밸런스 있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하루 종일 뛰고 먹고 놀고 노래하고 막 계속 이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집중되는 네.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참 몸으로 막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딱 해서 동그랗게 누워서 머리를 덜어 맞대고 누워서 찬양을 이제 클래식하게 듣게 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아니고 클래식 음악을 듣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껏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하는 그런 걸 했고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우와. 그랬는데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려보라는데 너무 잘 그리고요. 설명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팡팡 떠서 막 게임하고 찬양했을 때 착 또 에너지 확 올라가기도 네. 하지만 또 차분하게 음악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갖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 내면내는 것을 끄집어내서 또 이제 그림도 그리게 하고 이러니까 감사하게 밸런스적으로 네, 좋았고 너무 좋네요. 예, 또 스키 드라마 하는 거 저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정말 저하고 몇몇 선생님하고 스키 드라마 하면서 말씀을 그냥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몸이 또 나무가 되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막 이 의자 밖에 달린 의자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뺑뺑 돌면서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너무 좀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캠프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지형지물 다 움직이고 좀 아이들의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그래서 좀 내향적인 애들은 좀 더 거기 걔네들에 맞게 외향인 외향에 맞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걔네들의 각자의 성향에 맞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름에는 일본은 단기 선교 여행팀이 또 많이 가서 여름 사역을 많이 돕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래도 여름에서 이제 교회들이 가장 많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이들이 너무 없다는 거. 청소년도 없고 청년도 거의 없고 뭐 유초등부 아이들도 없고. 근데 유초등부는 엄마가 그래도 좀 데리고 가니까 가능한데 오히려 이제 중학교부터는 애들이 데려가는데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에 뭐 소풍이나 뭐가 많다고요. 뭐 운동회라든지 이런 게 뭐 많아서 아이들이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다. 네. 어쨌든 여름 사역은 일본 여름 사역은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건 한국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좀 있고 일본 쪽에는 팥빙수라고 했는데 그냥 초록색 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과 일본을 자꾸 비교하지 마라. 내 마음에도 초기엔 되게 비교했던 우리 한국은 조금 더 풍성할 텐데 뭐 우리한테 뭐 애쓸 텐데 이런 마음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분들의 또 문화인 거죠.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래서 좀 너무 과소비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규모 있게 하길 바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역시 문화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중하는 것이라는 또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비록 일본에서의 캠프는 음식은 풍성하지 못할지 모르나 네, 약간 이런 게 몇 개 그렇다고 있었습니다. 네, 뭐 부족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네, 정말 뭐 미술 치료나 등등 또 그런 아이들의 또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 요거는 구성하신 MK 캠프 때 집중해서 MK 캠프 했었을 때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었어요. 네. 네. 저도 그 캠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참 흥미롭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힐링 미니스트리가 있잖아요. 블레싱 네네. 재팬에 이 부분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 정도부터는 워시 플로잉이라든지 이런 팀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이런 캠프들을 좀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어쨌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네. 오늘도 윤성 교사님의 또 이제 여름 캠프 사역 에피소드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짱가 와카리마시타. 네, 발음이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도 함께 세기를 품으며 기도 합주의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겠어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막 태풍과 지진 계속 일어났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전쟁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계속적인 전쟁의 소식들이 있는 그 와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늘 생과 사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하나님은 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계신데 정말로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들이 정말 생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고 또 유엔이라든지 여러 나토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빨리 전쟁들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일본이 이제 막 태풍과 지진이 계속 있었고 제가 저번에 또 지진 노토반도 기금을 또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지에서 보면서 막 폭우로 인해서 노토반도가 막 이제 막 가설주택도 다 물이 들어가 있고 막 주차장도 막 물이 들어가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도로 그 회복시키는 그 거기에 이제 차 타고 갔는데 거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되게 힘들었어요. 저야말로.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 빨리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전 세계의 전쟁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도록 두 번째는 일본의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노토반도가 계속적으로 막 그 수해를 보고 그랬는데 빨리 회복되고 가설주택이 다시 또 좀 깔끔해져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구가 빨리 잘 재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장이 연결돼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오프닝으로 또 얘기했던 코시엔 야구대회 통해서도 이런 류의 것들이 한일 간에 친목도 일어나고 좋은 프렌드십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블레싱 재팬에 요번에 10월 달에 10월 마지막 10월 31일 날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길 따라 그래서 그분의 어떤 문학 세계들을 펼치면서 같이 북토크 콘서트를 저자인 권요섭 선교사님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니까 이 선교 문학이 무엇인지 그렇고 이런 선교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 선교는 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10월 31일 일단 광고하시겠지만 홍대 부르심교회입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전쟁의 소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회복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또 태풍과 자연재해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었고 또 노토반도 그 지역에 있는 또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가설주택도 물에 담겨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조금씩 복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복구되어서 이분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마음에 조금의 소망을 갖던 마음들이 절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현지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유일한 참 구세주이고 피난처인 것을 알고 희망이 되시고 유일한 참 소망 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고 역할을 감당하시는 현재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고시엔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고등학교가 이제 우승을 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한 일간의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특별히 현지에 있는 제1동포 3세 또 제1동포 2세 또 아직도 살아계신 제1동포 1세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제1동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10월 31일 날 있을 미우라 아야코의 길 따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권여섭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문학에 대해서 들으며 북토크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또 많은 관심자들이 와서 함께 일본 선교의 귀한 동역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10월에는 저희 이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블레싱 재팬 정기 모임이 있는데 10월에는 특별히 북콘서트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 주셨던 권요섭 선교사님이 써주신 미우라 아야코의 길 따라라는 책으로 이제 일본 선교 문학의 여행을 같이 떠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네. 저희가 또 영상 더보기란에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적어 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등록도 해주시고요. 네, 장소는 아까 알려주셨지만 홍대 부르심교회 이제 홍대 입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으니까 네. 10월 31일 저녁 7시에 많은 분들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때 꼭 만나요. 네, 그때 만나고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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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블레싱 재팬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블레싱 재팬 재팬. 맞다네.